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지장간, 드디어 지장간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명리학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지장간 공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그 간지학이라 그랬죠, 그죠? 원래 간지는 뭐라 그랬죠? 단순히 뭐다? 서수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네. 자, 단순히 서수에 불과하다. 서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서수에 불과한 간지가 비로소 간지가 학을 이룰 때는 왜 이게 간지학이 된다 그랬죠? 그래요. 봐요. 이 간지라는 거는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의 양간지는 바로 이 서수에 해당되는 이러한 간지들이 뭐를 갖게 된다? 음양과 뭐를 오행의 옷을 입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음양과 오행의 옷을 입게 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서수 단순히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을, 기호에 불과한 것을 뭐가 됐다? 하나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 하면은 그냥 첫 번째, 을 하면 두 번째, 병 하면 세 번째 이렇게 천간의 순서고, 지지는 자 하면 1번, 축 하면 2번 이런 식으로 서수에 의했던 것을 이것이 즉 갑이 목이요 양이요 이런 식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을은 또 어떻게 목인데 뭐 음이다 이런 식으로 오행과 음양의 옷을 갈아입으면서 비로소 이것들이 배속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라한다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네. 자, 유라한다. 이러한 것 등을 전부 다 종류별로 동종의 이 유사, 종류, 유유상종, 이 동종의 것들을 모아서 한쪽으로 다 어떻게 한다고? 귀속을 시키는 거야. 귀속을. 귀속을 시킨다 이거야. 자, 이 귀속을 시킨다의 의미는 즉 뭐냐? 한쪽에 동일한 종류들을 하나로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다 하면은 갑이다, 또 인이다, 묘다, 을이다 이런 것 등으로 전부 다 하나의 유로 만들어져. 그래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이루어져 있던 그런 간지들이 이제 비로소 표현에 이르. 단순히 옛날 같은 거는 갑자 그러면은 갑은 천간의 1번, 자는 지지의 1번 이렇게 되었던 것 등이 갑자 함으로써 갑은 목이요, 자는 수요, 수생목이요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떤 형태구나라는 함의가 뜻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간지라는 것은 서수에 불과한 것을 음양과 오행의 옷을 입힘으로써 즉 유를 귀속시킴으로써 뭐가 됐다고 비로소 간지학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간지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간지는 간과 지는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그쵸? 네. 결합을 한다. 그래서 뭐라고? 간지 결합이야. 이 간지 결합이란 다른 말로 동정의 결합이고 동정의 결합이고 이 동정의 결합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요. 음양의 결합이다. 이런 동정, 동정의 결합을 한다. 이런 결합 운동, 결합이라는 거는 하나로 이렇게 하나를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세팅이 된다. 그래서 뭐한다? 이거는 배속이라 그래. 배속, 배합 성정을. 배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합이라는 말은 이렇게 써요. 배합. 짝, 빼짝 합친다는 거예요. 짝으로 이렇게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간과 이 지지를 배합, 짝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 간지가 짝으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 달라지는 게 뭐냐 보니까 서로의 배합의 성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지지에는, 바로 이 지지에는, 자, 다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자, 지지. 그다음에 이제 천간. 이게 천간과 지지, 요걸 가지고 우리는 천원이라 한다. 그리고 기억나죠? 요거는 뭐라 그런다고요? 지원이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는 삼원이 안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인원이 있어야 돼. 바로 요 지지 속에는, 바로 이 지지 속에는 천간이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뭐가 있다? 동일한 천간의 기운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 지지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그랬죠? 지지가 품어 있다 그래서 그죠? 지지가 품고 있다 그래서 장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장간.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을 가지고 있다. 요 지자는요, 요렇게 써도 되지만, 요렇게, 통속적으로는 요렇게 쓰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장간인데, 줄여서는 지장간, 요렇게 쓰는 거예요. 지장간. 그러니까 지지는 요거의 장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간에, 지지 속에 분장되어 있는 그런 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 인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인원. 그래서 이 인원을 뭐라고 다시 말로? 지지 속에 품고 있는 분장된 천간이라 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지장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지장간. 이해가시죠? 그래서 삼원 중 천원과 지원이 있으면 이것들의 결합 구조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즉 천간과 지지를 결합하는 데는 그냥 천간과 지지는 결합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과 지지가 결합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간과 지지 속에 들어있는 인원, 지장간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 못해. 그러니까 시중에서 늘 하는 말이 천간과 지지가 결합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갑과 인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지고 이는 천간인데 이 갑과 인은, 그래서 갑은 인과 이렇게 결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맞아요. 1차적인 원리는. 그러나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실제는 그러니까 뭐라고? 인 중에는 병, 갑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 어디에 한다고? 갑은 인 중에 갑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갑은 인 중에 무에 내릴 수 없다. 인 중에 병에 내릴 수가 없다. 어디에만 내린다고? 인 중에 갑에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천간은 지지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결합은 어디? 이 바로 지 중에 장간에, 즉 인원에 결합을 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지장간이라 한다. 이게 지장간 대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을 지장간이라는 거예요. 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지장간. 지지는 정적 운동을 한다. 지지는 정적 운동을 한다 그랬네요. 정적 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천간은 뭔 운동한다? 동적 운동을 한다. 천간은 동적 운동을 하는데 지지는 때를 기다려, 이걸 대시라 그래. 대시. 기다릴 때 대시라 그래가지고 대시라 그래. 지지는 때를 기다렸다가 자신이 품고 있는 천간에 풍부를 수용할 일종의 천간의 종자를 암장하고 있는데 이해가셨나요? 네. 이를 지장간이라 한다. 이를 지장간이라 한다. 즉 천간의 기와 지지 속에 천간의 기, 지지가 아니고
지지 속에 천간이 와 결합을 한다. 그래서 뭐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간지 결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한 원리로서 지지가 감추고 있는 천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지가 감추고 있는 천간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지장간은 어떻게 쓰임의 용도에 따라서 기능도 다르고 뭐 명칭 또한 다르다. 아하. 야, 지장간은 그러면은 지장간은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라고? 이름도 또 다르게 쓰이고 또 어떻게? 기능 또한 다르다라 그러네. 이게 방점이에요. 그래서 지장간은 두 가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바로 그 첫째로 봅니다. 즉 천간이 지지 속의 천간, 즉 지장간, 지장간과 결합하는 간지 결합의 결과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자, 첫째는 뿌리와 몸통을 얻는 것이다. 그러네요. 뿌리와 몸통을 얻는 것이다. 첫 번째는 뿌리를 얻거나 또는 이 몸통을 얻는 거다. 뿌리와 몸통을 얻는. 그러니까 뿌리의 입장에서는 몸통을 얻는 것이고 몸통의 입장에서는 뭘 얻어? 뿌리를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통근과 투간이라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통근과 투간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간지의 강약이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하.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뿌리와 몸통을 얻는 것인데 그거를 통근과 뭐라고요? 투간이라 그런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요거는 뭐 간지의 뭐를 강약이라 그런다는 거야. 아하, 뿌리와 몸통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통근과 투간이라 하는데 이거는 간지에 뭘 한다고요? 강약이라는 거예요. 간지의 강약이라는 거. 간지의 강약이라는 거. 자, 여기 잠깐 들어가 봐요. 자, 첫 번째는 뭐를 얻는다고요? 그래요. 뿌리와 몸통을 얻는다는 거야. 뿌리와 몸통을 얻는. 근데 이걸 가지고 뿌리를 쳐야 봐요. 천간이 뿌리를 얻는다는 거는 지지를 얻는다는 거겠죠. 그죠? 천간이 뿌리를 얻는 것.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통근이라 그래요. 통근이라 그래요. 통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가 몸통을 얻는 거야. 요걸 몸통을 얻는 거니까 이거는 천간을 얻는 거야. 지지가 그죠? 지지가 천간을 얻는 거야. 요거는 천간이 지지를 얻는 거야. 달라. 그죠? 요거는 지지가 천간을 얻는 거야.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이거를 투간이라 그래. 투간. 그래서 이걸 통투라 그래. 통투의 원리다 그래. 통투의 원리다. 자, 이게 통근과 투간의 의미는 자세한 것은 바로 요 뒤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은 요거는 원리 개념만 우선 이해하고 가자. 즉 뭐 천간이 지지를 얻는 걸 통근이라 하고 지지가 천간을 얻는 것을 투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것은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뭐 강약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강약을. 바로 이게 요거는 천간의 강약을 의미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방점이에요. 첫 번째는 뿌리와 몸통을 얻는데 통근과 투간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요 통근과 투간의 원리는 뭐냐면 간지에 뭘 한다고요? 강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 한다. 강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건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요거예요.
뭐라고요? 인원용사 지장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인원용사 지장간. 요게 방점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 지장간이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2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1개가 나왔네요. 뭐라고? 인원용사 지장간이라는 거야. 인원용사 지장간이라는 거예요. 인원용사 지장간. 사자가 사용하는 사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용사 쓴다는 거예요. 쓴다. 인원용사 지장간이라 사용한다. 인원용사 지장간. 자, 그러니까 지장간은 2개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나왔네요. 그죠? 인원용사 지장간 한다. 또 읽어봅니다. 자, 통투의 결합 원리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했고, 자, 그 두 번째는 왕세이다. 왕세이다. 아하, 요게 또 방점입니다. 가장, 자, 중요한 겁니다. 여기 왕세를 이야기하는 왕세. 자, 첫 번째는 뿌리가 몸통을 얻는 거고, 통간과 투간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라 그랬죠? 간지의 뭐? 강약을 나타낸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왕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왕세. 이해가시죠? 자, 그럼 왕세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즉, 또 읽어봅니다. 지지천간, 즉, 지장간이죠. 즉, 지지천간의 어떤 기운이 천간과 결합하거나, 아하. 지지천간이, 그죠? 지지천간, 지장간이라는 거예요. 지장간이 어떤 기운이 천간과 결합하거나 또 세력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 뒤에까지 더 읽어보면 압니다. 지지의 지장간인데 그 지지의 장간이 어디에 있는가가 무엇이 중요한가냐?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사주로 말하면 연월 일시가 있으면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 전체를 말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게 달라. 자, 봅니다. 즉 사주의 천간이 월지와 대운의 운지에 따라 기운의 왕사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 아,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죠. 무슨 말이냐? 지지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갑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갑을병정, 이게 실제로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주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갑을병정이 있고, 여기 보면은 자, 축, 인, 묘가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사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 자,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간이 있고 이렇게 지지가 있는데, 천간과 지지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지지는 여기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인원지장간, 인원용사라고 말하는 인원용사 지장관이라고 말할 때는 요 개념이 전체가 다 요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을 다 인원용사 지장간이라 그래요. 그러한데 문제는 요 부분, 요 네모를 해놨잖아요. 그죠?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부분. 이 부분은 요 부분. 요거는 뭐죠? 원령. 그래요. 원령. 요거는 원령이라고 그러고 이건 월지죠. 월지. 그러니까 월지예요. 자, 월지 원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월지에 들어있는 지장 인원 말이에요. 월지에 들어있는 이 인원은 연월일시,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뿌리라고 표현하는, 통근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장간, 이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하고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이 기능은 원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원령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내가 이 계절에 태어났으면은 그 오행 중에서는 이 계절에서는 가장 뭐가 있다? 힘이 강황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 놈이 뭐가 된다?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 놈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자. 그러면 가을에는 금기를 가진 놈이 뭐야? 으뜸이고, 봄에는 목기, 여름에는 화기, 겨울에는 수기. 얘네들이 그러니까 계절마다 주장하는 놈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월지에 있는 지장간은 기능이 달라. 아까 뿌리의 기능하고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일종의 세력과 같아. 봄에 목은 왕성할 뿐만 아니라 아주 튼튼한 그 세력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목이 사령관이 되어서 만물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즉 사주의 천간이 월지와 또 뭐요? 대운의 운지. 대운의 운지란 건 대운의 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대운의 지지를 운지라 그래요. 대운의 지지 운지에 따라서 그 기운의 왕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더 끝까지 읽읍시다. 이는 월요일의 분포 분야에 따라, 방금 이야기 월요일의 분포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월요일의 분포, 여기 월요일의 분포는 요 뒤에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나와요. 월요일의 분포. 자, 여기 나오죠. 이 월요일의 분포라 해가지고 이 월요 분포는 각자 지속에 품고 있는 이 분포가 달라. 여기, 중기, 본기 이런 식으로. 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계절에 따라서 달라,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분포에 따라서 달라. 이 월요일 분포에 따라서 이 다르다. 그래서 인원에 사령하는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월요일 분야 지장간이라 그러네. 뭐라 그런다고요? 월요일 분야 지장간. 아까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인원용사 지장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장간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원용사 지간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월요일 분야 지장간이라는 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장간의 개념에서 세 번째는 요거는 지장간의 개념이 아니라 세 번째로 중요한 분야는 뭐냐면 천간과 지지와의 생극에 따른 조화이다 그랬어요. 즉 무슨 말이냐? 세 번째는 이 지장간의 중요한 것은 천간과 지지와의 생극에 따른 조화이다. 이 역시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이건 뭐냐? 간지의 배합 성적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간지의 배합 성적이라 그래. 간지가 어떤 식으로 배합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질과 특수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생극, 요 생극만 말했지만 사실 엄밀히 더 말하면 생극, 재화, 형충 회합에 따라서 달라지고 팔법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더라.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지장간에는 그죠? 자, 지장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뿌리와 몸통을 넣는 통근과 투간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간지의 강약이라고 부르고 그걸 인원용사 지장간이라 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왕세를 다루는데 그것을 월령의 월요일 분야 지장간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